안녕하세요.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급등해서 이자 부담에 허걱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빚을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빚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일시적으로 쓰는 거다. 하루빨리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되려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빚을 낸다. 이건 괜찮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무리한 빚, 감당 못할 빚은 절대로 우리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연끌한 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대출 이자를 2년 안에 2배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닥칠 일입니다. 2년만 지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5%, 6% 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고금리 12%, 14%도 낼 거다라는 거죠. 이제 2년만 지나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최상단금리는 7%가 아니라 14%도 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 라겠죠. 근데 정말이라는 겁니다. 꽤나 무서운 얘기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부 신용대출의 경우는 1년 사이에 부담이 2배가 더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8천만원 받은 30대가 만기 연장하려고 봤더니 1년 전에 2,800이었던 게 지금 5.4%가 됐습니다. 다달이 내는 이자는 37만원. 불과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월 20만원씩 낼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40만원 돼버리니까 그냥 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의 이자 부담만 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이자로 내는 거 원리금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원리금으로 200만원 넘게 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외식도 이제 못하고 생활도 씀씀이도 이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자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고정금리를 선택한 나머지 20%는 문제가 없냐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은행은 언제든지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변동금리로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5년이다. 그럼 5년이 100%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 신용도가 낮아져 가지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야 되겠어.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유는 얼마든지 제시하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고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꽤 상황이 안 좋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금리가 변동이나 고정금리 상단이 6%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6%에 육박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6%, 7%가 끝이 아니고 올해 연말로 8% 도달할 거고 내년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단이 얼마가 된다? 12%, 14%가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왜 연끌하지 말라 연끌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연끌하면 감당하는 이자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는 거죠.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금리가 14% 되면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20% 되는 거죠. 20%. 그리고 시중금리가 20% 말고 30% 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에이 최고금리가 20%인데 어떻게 30%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근데 사금융에서 법을 뛰어넘는 30% 금리가 안 된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 누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고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끌하고 B2에서 걸려던 이들은 그냥 굶어야 되거나 아니면 뛰어내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야 벗어나겠죠. 지금 무주택이고 빚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한 아주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시중금리가 10%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당해야 될 부담입니다. 이번에는 IMF가 왔고 또 IMF 때보다 리만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 빚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과거보다 집값도 2배 이상 늘었고 대출금도 2배 이상 늘었고 게다가 물가 폭등까지 와서 1997년의 IMF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금융노예 600만 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별로 크게 의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팔면 지금 자신들이 지고 있는 빚 언제든지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런 분위기죠. 다만 세금 내는 게 싫어서 양도세로 돈을 많이 뜯기는 게 싫어서 안 판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두고 보면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원리금으로 매월 200만원, 250만원 갖다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겠죠. 그리고 그게 200만원, 25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경악하겠죠.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미 늦다라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손절매도 안 되고 그냥 땅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회사집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미친듯이 일만 하면서 살겠죠. 안 그러면 못 살아남으니까 못 버티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꽤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인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미국이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한국은 0.25% 올리겠다. 8월 달에 2.2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빚을 낸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덜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시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서둘러 부동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금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중요하냐? 아파트가 폭등하고 물가 급등해서 살기 힘든 서민이 중요하냐? 경제위기가 터지면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무능력자들이 연끌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서 집값 많이 올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남의 돈이 무섭다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집값 몇억 올렸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세금 몇십만원 더 내게 된다고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10% 이상 오르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3분의 1 이상 토막 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빚을 내서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대출은 능력만큼 냈어야 되는 겁니다. 감당이 되는 만큼 받아야지. 집 산다고 남들 따라하고 연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대출 받으라고 협박을 했나요? 이자로 죽는 소리 해도 집값은 올랐을 텐데 집값 올라서 재산이 늘었으면 개소리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집 팔아서 조금 싼 집으로 이사하고 차익을 남겨라. 그러면 돈 번 게 눈에 보일 것이다. 집값 오른 것들은 좀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1억이 돈이냐라고 얘기하는데 1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대출로 돈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아마 겪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자가 계속 오르면 그 때문에 대출노예들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함부로 빚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쉽게 안 잡힐 겁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할 때마다 몰라간다라는 거죠. 투기하지 않고 착실하게 산 사람들은 무리 없이 살지만 빚진 사람들은 감당 못할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 감당이 안 되고
너도 나도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거래는 더 안되고 연체하면 은행에서 곧바로 집을 뺏어가고 그래도 빚 남으면 죽을 때까지 그 빚이 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힐 거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 내놓고 정부 욕하고 하소연해도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